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값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반면에 중대형 아파트는 고점 대비 90%의 가격선 맞게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2007년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 서울 호당 매매 가격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4년 들어서는 이 차이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대형을 또 필요로 하는 수요층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 차이가 더 커질까 커지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소형의 강세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의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래서 부동산 고민 상담 일부를 통해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7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냉철한 현장 검증과 트렌디한 분석으로 남들보다 발빠른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부동산계 센스가이 김남현 팀장.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투자 전략으로 시청자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남현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남현 팀장입니다. 네. 초반에 이제 홍경 MC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줬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 2007년 고점이라고 여겨지던 2007년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고점을 소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돌파를 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네. 이 얘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약간은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2006년도, 7년도 수준에서의 지금 돈이 풀려 있는 양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로 보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경제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통화정책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통화정책의 기조는 금리를 인하시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늘리게 해서 그로 인해서 경제를 뒷받침하게 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 2006년도, 7년도 수준의 통화량보다 엄청나게 지금 통화량이 급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통화량의 유통을 반영을 해서 지금 가격이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소형과 중대형 주택의 객 차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자면 인구 구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구조 자체가 점점점 급격하게 1, 2, 3인 가구 구조로 재편이 되다 보니까 현재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 2, 3인 가구의 총수를 합한 퍼센테이지가 75%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한 77%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률의 차이는 점점점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 주택의 인기가 있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가구가 과거 고점 수준의 한 90%까지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것이지 절대로 중대형 가구가 인기가 많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갭 차이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가구 경우에는 19.21%가 상승을 했고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8.33% 상승한 걸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되겠죠. 네. 이런 차이는 인구 구조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발생한 그런 갭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에 주택을 구입하시기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반드시 캐치를 하신 다음에 투자가 되었건 실제 수요적인 주택 구매가 되었건 이런 것을 반드시 고려하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김남현 팀장의 의견으로는 중대형의 고전은 조금 더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네요. 중소형의 강세는 더 커질 것이다. 그렇죠. 인구 구조가 과거처럼 4, 5, 6인 가구 구조로 재편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소형 강세 현상은 도드라질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준비됐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에 거주하는 주택의 트렌드도 변화하게 되고 더 선호할수록 주택의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오늘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에서 짚어드립니다. 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7.1%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29.6%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청년들, 독거노인도 대상이지만 40, 50대 중 중장년 1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1인 가구를 위한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소형 아파트의 공급량은 부족한 실정인데요. 김남현의 부동산 팩트, 사회적 변화와 부동산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사회적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예, 사회적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왜 이런 사회적 변화를 부동산 투자자들이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다른 어떤 서비스나 재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사회적 변화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이 수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캐치하는 것이 향후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변화가 굉장히 발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2015년에 다들 참여를 하셨을 겁니다. 그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월세 가구와 전세 가구의 비율이 역전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전월세 공급자 입장인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겨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세로 활용하던 부분을 월세로 전환을 해서 여기서 매달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내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키겠다 하는 것이 공급자 입장에서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 평균 전세가가 4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수요자가 마땅히 전세로 주택을 거주하기가 힘든 입장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월세로 돌려서 내가 거주라도 해야겠다라는 입장에서 월세 비중이 점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가주택도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가격 상승 기조가 2014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상승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미혼 인구 비율입니다. 점점점 이제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다 보니까 가정을 꾸리기에는 내 지금 현실과 맞지는 않다.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거주 비용이라든가 가정을 영위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젊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전만큼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결혼은 선택이다 하시는 분의 응답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시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남자 같은 경우는 95%가 미혼 비율로 나타나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한 44%, 과거에 2010년도 기준이 한 30%가 미혼 비율이었다면 2015년도에는 이 정도 수치까지 급증을 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결혼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예전처럼 가정을 꾸려 나가야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즐길 건 즐기고 굳이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느냐, 어차피 내 집 마련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방 하나만 내 거고 나머지 다 은행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과 비추어서 볼 때 사회적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면 되겠습니다. 정책도 그러한 인식과 발맞춰서 지금 굉장히 임대주택 쪽으로 가고 있죠. 뉴스테이라던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쪽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와 발맞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준비한 내용은 이제 60대 이상 고령자 중에서 50%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5년 전보다 5.1%가 상승을 했는데요. 향후에 노인 빈곤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질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60대인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수명이 약 한 84세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84세까지 만약에
살아있다 했을 때 지금 60대인 분이 노후를 준비하려면 약 24년 동안의 생활비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주택 하나, 아파트 하나 투자해 놓은 걸로 24년간의 생활비를 끌어다 쓰겠다. 요새 뭐 영모기지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는 충당하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1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5년 전보다 약 8.7%가 감소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녀에게 기대고 싶어도 자녀가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기대기도 힘들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빠른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주택 경기가 단순히 잠시 동안 가라앉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돈으로 갖고 있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질 때 되면 투자를 해야겠다. 이러한 상황과 지금 사회에 흘러가는 분위기가 절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지는 1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좀 해보고 어떤 방향의 투자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식의 변화도 확실히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원하는 주택의 수요도 달라질 겁니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 팀장님 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의견 중에 같은 의견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저도 저 미혼 인구 비율에서 굉장히 좀 동의를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 사실 20, 30대들이 결혼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30대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30대 초반에 취업을 해도 빨리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취업하기도 힘들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향후 그 실업률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혼을 생각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남현 팀장님이 항상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관련돼서 궁금하거나 또는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전화와 문자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 깊은 공감입니다. 서울전화 02-3424-0707번, 문자 샵 8289번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부동산 고민 뭐 하시든 물어보세요.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는 신중하게 임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네, 구리시 인창동. LIG 건영 아파트에 지금 거주 중인데요. 네, 약간 투자 목적으로 처음에 이제 살짝 들어온 거였는데 네.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럼 투자 금액이 한 어느 정도, 아파트 지금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이고 가격 상승이 있었나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때 막 지하철 착공한다고 해가지고 2억 8천 정도에 샀었는데 네. 지금 한 3억 2천까지는 올랐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방향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인창동의 LIG 건영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한 2억 8천 정도 된다고 하셨죠? 네, 이게 시기가 언젠가요? 예, 작년 말쯤이요. 2015년 말쯤에 구입을 하셨고요. 예, 지금 한 3억 2천 정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예, 지금은 좀 주춤주춤 할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진 않고요. 지금 여기 호재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8호선이 연장이 계획이 되어 있죠? 예, 8호선이 이 아래서부터 올라와서 이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아까 넘어서 이제 뭐 다산 진건 갔다가 별내까지 올라가는 그런 연장 라인이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호재가 어느 정도까지 이 물건의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그런 것들 외에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게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지하철 이외에 호재라고 보고 계신 그런 호재가 있나요? 그 이외에는 이 이외에는 딱히 없죠. 예, 그러면 지하철과 부동산 경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하철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런 호재는요. 어떤 식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냐면요. 일단은 어떠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는 발표가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착공 단계라던가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준공 시점이 돼서 오르는 그런 가격 변화는 미미합니다. 오르긴 올라요. 그 부분이 절대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르긴 오르는데 나중에 여기다 영향을 미치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좀 처음에 발표됐을 때와 비교해서 미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내년에?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다 안 좋다고 하니까 예. 여기도 뭐 일단은 다들 이제 안 좋다고 하는 게 공급 물량 자체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금리가 언제 미국을 따라서 올릴지 모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많이 예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입주가 2015년, 2016년도에 인허가가 떨어져서 착공에 들어간 그런 물량들이요. 언제 준공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한 30개월 정도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2015년에서 2016년도에 인허가가 떨어진 물량은 2017년도에서 18년 사이에 거의 많이 준공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물량들이 어디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냐? 그것을 볼 때 거의 다 수도권입니다. 특히나 이런 근처에 이기 신도시들 많죠. 남양주만 해도 벌써 뭐 다산 진건, 다산 뭐 지금 그리고 별내 신도시 위에까지 올라가면 진접까지 남양주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준공이 되게 되면 주택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얘한테는 그렇게 큰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향후 전망을 부동산 전망을 봤을 때 그렇게 좋게 평가를 만하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여기 거주하고 계신가요? 예. 거주하고 계시면요. 여기 어느 정도 한 15년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이때부터 거주를 하신 건가요? 네? 15년도부터 그러면 거주를 하신 건가요? 이 남양주 지역에? 아, 구리시 지역에요? 예. 거주는 이쪽에서 계속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돈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셔서 그냥 여기 사시는 게 행복하시면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돈을 들고 있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가격이 더 급격하게 오를 걸로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거주만 하시는 겁니다. 예. 답변이 좀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교통 호재는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지금 거주를 현재 하고 계시니까 거주가 목적이라면 일단 추가적인 거주.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이 정도 가격 이상의 오를 큰 어떤 호재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자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처 우리 시청자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창동의 LIG 건영 아파트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죠.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송파구 가락동에 헬리오시티라고 네, 34평 1층 네, 분양권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투자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헬리오시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33평형 1층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인사 먼저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34평이라고 하셨고요. 네. 이 송파 헬리오시티가 그 가락시형 재건축을 한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분양이 한 봄쯤에 했었죠. 네. 그래서 전매 제한은 가을쯤에 이미 풀렸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 전매 제한이 풀릴 정도의 가격이 뭐 여러 가지 경기랑 엇맞춰서 살짝 더 올랐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피가 어느 정도나 붙어 있죠? 11선 대책 이후로 예. 이게 2달 전까지만 해도 7, 8천 올랐었는데 예. 갑자기 4, 5천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 5천 정도 피가 붙어 있는 상태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매도 시기를 투자로서 접근을 할 때 매도 시기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이 대책이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요.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 시그널을 캐치하지 못하고 역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약간은 손해를 좀 보신 것 같아요. 네. 그 시그널이라고 함은 이런 직접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간접 규제들을 미리미리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분양권 시장이나 재건축 시장이 너무 달아올랐다. 그러면 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런 뭐 분양 보증이라던가 아니면 중도금 집단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런 시그널을 몇 번 내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그널을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11.3 대책에서 약간은 좀 피가 떨어지는 상태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 거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최대한 입주하기 전까지 최대한 끌고 가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입주를 그러니까 임차인을 받고 2년 후에 매도를 할지 그것도 살짝 걱정 고민. 일단 제가 거주인지 투자인지를 여쭤본 이유는 그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제 대답이 달라질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네. 일단 거주를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급하게 팔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거주할 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돈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요. 돈 생각하지 않고 거주하기에는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가 재건축 단지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그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좀 어느 정도 많이 크죠. 네. 그 와중에도 여기는 이제 송파구 전체 흐름을 볼 때 8호선 라인을 따라서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뭐 법조단지 문정동 개발이라던가 그 위에 여기도 재건축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위례신도시도 있고요. 그리고 신천동 잠실동 일대 롯데 개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다 8호선 라인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계획들의 흐름과 같은 발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주하실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년 후에 매도를 하시겠다는 생각은 2년 후에는 지금 가격보다 더 오를까요? 이런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 금액을 2년 후에 2년 동안 여기다가 묶어놔서 약간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들인 돈 대비해서 수익률을 따져보면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죠? 8억이요. 지금 8억이면요. 한 2년 후에 5천만 원이 오른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5천만 원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연 수익률로 따지면 2%가 채 안 될 걸로 아마 보이고 있어요. 네. 뭐 많이 나와봤자 2% 정도. 근데 이 정도 수익률에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1년 후는 그런데 이제 네. 입주해서 2년으로 생각하면 예. 계단식으로 또 번쩍 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 치기가 또 아쉬운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좀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드디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분양 수준 가격보다 더 떨어진 그런 단지가 존재를 해요. 지금 상태에서도. 서서히 이제 미분양 쪽으로도 움직임이 날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 같이 올라가는 거지 이 헬리오시티가 아무리 입지적으로 좋다고 해도 얘 혼자만 살아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후를 예측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전망이 밝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5천만 원 피가 붙어서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매도를 하시고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더 높은 수익률 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목적이 투자가 1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가 목적이라면 일단 매도하자라는 아주 강력한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매물의 경우 지금 뭐 프리미엄이 8천까지 붙었으니까 아쉬운 마음 많으시겠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일단 매도 쪽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그래도 만약에 더 의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잘 이해가 되셨죠? 네, 보충 설명 좀 이따 방송 끝나고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입주 이후에 보통 2년 후에 또 오른다 이런 좀 예로부터 있어 왔던 그런 상식들이 지금도 통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좀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좀 불안한 마음인가 봅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자, 일단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2016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가 다가오고 있고 이에 따른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함께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죠. 네, 2017 부동산 시장 전망과 발맞추는 투자 방법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이번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금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마련된 강연이고요. 7호선 논현역 4번 출구입니다. 서울전화 023424 0707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시그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경기와 발맞추는 투자 전략. 시그널을 알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 입장에서는, 일반 저희들은. 그렇죠? 네, 그렇죠. 시그널이라는 것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주는 게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여러 가지, 특히나 매일매일 읽으시는 신문이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투자로 접근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흐름이 보이거든요. 네. 지금 경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며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방향의 정책이 나올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는 데는 저는 신문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17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분분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투자를 멈춰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방향을 재설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지 절대로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노후 대비라던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투자로 접근하실 텐데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투자를 멈췄다가는 평생 투자를 못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주택 경기가 상승을 할 때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 부동산은 아파트뿐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 차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세미나를 오셔서 들어보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떤 시즌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3일 금요일입니다. 시간 체크 잘 하시고요. 일단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한 2017년도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남현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7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경기도 광명시 그 하안동에 네, KTX 광명역 그 가까이 그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라는 네, 아파트를 네, 한 그 10년 전에 네. 제가 저층 재건축을 이래 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32평을 해도 되는데 그때는 이 그 평수 큰 게 아주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는 제일 큰 평수인 56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한 7년 전에 네, 이게 매수가 됐는데 네, 그때 32평은 현재 가격이 한 3억 정도 했는데 지금 한 5억 하고요. 네네, 저는 한 8억 정도를 줬는데 현재도 그 가격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되는가 또 한편으로는 또 이 평수 큰 게 또 시대가 또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역에 하고 있어서 네, 좀 망설이고 있어갖고 네. 그냥 매도 시점이 이게 그 팔아가지고 장을 사는 게 좋은지 이런 고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형대 선택 그때 좀 잘못하셔서 후회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6평형대라고 하고요. 광명역입니다. 두산 위브 트레지움. 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김남현 팀장의 의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처음에 부동산 팩트 시간에 말씀드렸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10년 전이라고 하면 2005, 6년 정도가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합원 분양을 받으셨다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때 56평을 신청을 하셔서 지금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 아까 메모를 좀 적어놨거든요. 그때 조합원 분양 받으신 게 8억인데 지금도 8억이다. 근데 32평이라고 하셨나요? 32평 한 3, 4억에서 아니, 지금 56평, 예. 예? 56평을 분양을 받았고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32평이 분양가가 한 3, 4억 정도 됐는데 지금 한 5억까지 예.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볼 때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가 딱 드러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가장 급격하게 인구 그런 뭐 주택 수요가 변화를 했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시청자님 말씀대로 중대형 평형의 평당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도 계속해서 중대형만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뭐 소형 주택 의무 비율이다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중대형의 숫자를 조금씩 줄이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새 소형 주택 의무 비율 필요한가요? 짓지 말라 그래도 더 짓죠. 예,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예. 오히려 건설사에서 더 짓게 해달라고 하는데 뭐 주차 대수의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을 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가 10년 만에 인구의 구조라던가 사회적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고민이라고 말하신 부분은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향후에 중대형 평형이 더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주변에 그 아파트들이 전부 다 소형만 짓고 있어가지고 네. 또 그 지역에도 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큰 평수가 주변에 많이 없어서 네. 좀 나름대로 또 희귀성 뭐 이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다려 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예, 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소형이 너무나 많아져서 중대형이 희귀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 말은 어느 수준에서 통하냐면요. 지금의 4, 5, 6인 가구의 수준이 더 이상 늘진 않아도 지금 상태에서 유지는 됐을 때 통용이 될 만한 말입니다. 근데 4, 5, 6인 가구의 가구 증가폭이 떨어지는 수준이 굉장히 급격해요. 거의 이제 뭐 1, 2, 3인 가구가 7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는 상태고요. 향후에는 그 폭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기를 안 낳으니까요. 지금 2명 있는 가구가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3명 정도가 평균 출산율로 제가 지금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소형 가구가 많이 짓고 있긴 하지만 중대형 가구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중대형 가구도 반드시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일부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희귀해서 중대형이 오를 거다라는 말은 조금 맞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과 발을 맞추지 못해서 지금 상태에서 소형으로 분양 신청을 하셨던 것보다 수익을 못 얻으셨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끌고 가면 10년 뒤에도 이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의 뜻은 매도를 빨리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내놓는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팔릴 거라는 생각도 저는 안 들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입지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철산역 인근에 여기 철산역 앞에 푸르지오 하늘채인가요? 여기 있고요. 여기 레미안 자이 그리고 여기 두산 위브 트레듐 이 세 개가 이 근처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죠.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아파트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지금 평형대 자체가 사회구조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서 다른 투자처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 부분에서 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중소형의 공급이 많다 보니까 희소한 가치가 더 가격 상승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궁금증을 주셨는데 일단 김남현 팀장의 의견은 그래도 평형대의 부담은 영향을 줄 것이다. 매도하자. 빨리 매도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아쉬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또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56평형대, 평형대 부담. 뭐 요즘에 중대형 평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궁금증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나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과연 미래 가치가 어떨까 궁금하시면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전화 02-342-0707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네. 다산 신도시에 다산 신도시. 기금동에 네, 금강 펜트리움 2차를 분양을 받았는데 네,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네.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입니다. 그 지금 분양받은 평형대는 어떻게 되세요?
34평형입니다. 34평형의 아파트. 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 거세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에 대한 궁금증 주셨습니다.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입니다. 지금지구. 알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분양 받으신 시점이 언제 분양을 받으셨죠? 이게 10월 달에 예, 모집 공고를 해갖고 11월 1일 날부터 3일 날까지 계약을 했거든요. 예.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일단 예. 대책 발표하기 전에 이게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10월 달에 맞습니다.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예. 10월 예. 1일 날서부터 3일 날까지 계약을 한 겁니다. 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매 제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뭐 11월 3일 부동산 대책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전매 제한이 몇 월까지 걸려 있는 거죠? 17년 11월까지인가요? 1년이에요. 예, 17년 11월에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되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매도 여부가 궁금하신 거죠? 예, 가지고 가야 되나 네. 아니면 그 투기 목적으로 좀 해놨는데 예. 그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하도 경기가 안 좋다 했으니까 예. 불안하셔서. 근데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어떠한 조언을 해드린다고 가정을 해도 17년 11월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좀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드려도 기분만 나쁘고 매도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요. 이기 신도시잖아요. 예. 이기 신도시들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일단 남양주에도 뭐 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산진건, 다산지금, 그리고 별내신도시, 위로 올라가면 진접,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뭐 파주운정 이런 데들에다가 지금 경부 라인을 따라서 위례, 판교, 광교, 동천, 동탄까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다산지금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기 신도시들하고의 경쟁입니다. 입지적으로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메리트가 있느냐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도시들 중에서 얘가 그렇게까지 빼어난 신도시는 아니죠. 예. 뭐 가격대로 보자면 위례, 판교, 광교, 동탄 이런 식으로 경부 라인을 따라 있는 데들이 가장 비싸고요. 그 이유는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와 반해서 이 다산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배후 주거지입니다. 판교처럼 기업 입주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광교처럼 경기도청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기업이 들어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약간 좋다고 보여지는 단순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다른 이기 신도시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다는 얘기죠. 근데 가격이 하락 시점이 되면 그런 메리트 큰 물건들도 반드시 하락은 하게 됩니다. 근데 덜 하락을 한다는 거죠. 하락의 폭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신도시들은 하락의 폭이 조금 더 클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요.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매가 가능할 때 그때에 발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매도가 가능하다고 했으면 저는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일단 2017년 11월까지는 어쨌든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하는 상황이고 일단 의견 참고하셔서 또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급이 참 많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가 부담의 상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때죠.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었는데요.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재건축 아파트 압구정의 한양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 투자 시기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매수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한양 아파트? 네네.
가격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해서 투자해서 그 이후에는 매도 생각하시는 것은 거주까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거주를 생각해요. 거주를 생각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가격 상승 지금보다 좀 더 볼 수 있을지 거주를 생각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인사 먼저 나눠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네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진행한다고 발표가 되고서 가격이 올랐다가 113 대책 여파를 맞아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재건축을 판단을 할 때는요. 1번,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게 수익률이 아닙니다. 진행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네. 돈이 얼마 남을지는 진행이 될지 말지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네네. 진행 여부가 확실시 된다 하면 그때 봐야 될 게 수익률이고요. 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큽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조합하고 서울시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지구 단위 계획을 한번 봤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놓으라, 기부 체납해라 하는 땅은 가장 노른자 땅인 이 부분입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가요? 네네. 예. 가장 노른자 땅이 이 부분을 기부 체납해라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네. 가장 좋은 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층수 제한 문제도 걸려 있고요. 종상향을 했을 경우에 기부 체납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걸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마인드 자체가 이런 부동산에 대한 사적 이익을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 거주하는 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재건축 계획안 다시 발표가 됐다는데 거기 분위기 어떠냐? 그 압구정 신현대 현대 이쪽에 거주하는 지인이거든요.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이번에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행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사업은 분양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을 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 구조 자체가 일반 분양분을 비싸게 매도를 해서 조합원들끼리 얼마나 나눠갈 수 있을 것인가가 이 수익률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면 뭐 가격 하락 시기가 온다면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그때 또 얘기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따라서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구입을 한 것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재건축이 끝난 이후에 거주를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건가요? 거주까지 생각을? 그래,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너무 비싸서. 예. 그래서 제 답변은 매수를 일단 보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매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계산을 해봐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큰 수익이라고 보기 힘들 겁니다. 재건축 사업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최소 10년은 걸리는 사업이에요. 단계별로 거치면서 리스크가 하나씩 제거되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따져봐도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굉장히 미미할 거고요. 네. 그래서 매수 시기는 지금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보류를 좀 하시라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최고의 입지이기도 하고 정말 뭐 고가의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재건축 투자 목적으로 추후에 거주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매수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매수하기에는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셔서 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제 좀 빠르게 살펴드리도록 할까요? 문자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죠. 강서구입니다. 내발산동 마곡 수명산파크 1단지 아파트 2억 3천만 원입니다. 매수했는데 현재 시세가 6억대라고 합니다. 매도 시점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이 수명산파크, 마곡 수명산파크 이 아파트도 자주 나왔던 질문 중에 한 가지거든요. 자, 일단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팀장님? 매도한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예, 답변부터 빠르게 드리자면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유는 시세 차익을 한번 실현할 때가 됐다는 취지입니다. 2억 3천에 매수해서 지금 가격이 6억. 근데 여기 이상으로 뛰어넘기 위해서는 얘보다 더 좋은 지역이라고 평가되는 가격 수준을 넘어선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수명산파크 단지들만 올라갈 수는 없고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한번 견인될 때 올라갈 것이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지금 가격이라면 매도를 해도 충분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입지적으로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인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이죠.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서 뭐 나가가지고 역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지역적인 한계치고는 어느 정도 목에 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마곡지구 기업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기업 입주랑은 그렇게 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관련이 있는 부분이 다 지금 가격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당장에 내년 중반기면 이제 기업 입주가 이루어질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고서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속 편하게 시세 차익을 누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보죠. 서대문구입니다. 연희동이고요. 오벨리스크 오피스텔 8평짜리 보유 중인데 매매가가 9,700만 원입니다. 9,700. 월세가 1,000에 50만 원씩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없네요. 네, 보유 중인데 매매가와 지금 월세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미래 전망 아니면 지금 현재 가치 이렇게 궁금하셔서 아마 주셨겠죠. 자, 따져주시죠. 지금 가격이 9,700만 원에 월세는 한 1,000에 50만 원이 나온다. 단순히 수익률로만 계산을 해도 연에 600만 원이 나오는 꼴이 되겠고요. 지금 상태에서 계산하면 거의 한 7% 가까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금이라도 뭐 발로 뛰어보신 분들이나 이런 투자를 계속해서 고려해 주신 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이 수익률이 얼마나 대단한 수익률인지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상태에서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갈 곳 잃은 투자 자금들이 이런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높아지는데 월세 수준은 그렇게 크게 변동을 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 시내에 7%의 수익률을 보인다. 엄청나게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네. 물론 여기가 입지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역세권도 아니고요. 이 주변 지역이 그렇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이는 지역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그리고 수익률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요. 이 수익률이 공실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는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임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물론 보유 중이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 중이라고 하면 매도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없죠. 이거 매도하고서 이 금액을 가지고 수익률 7% 나오는 물건을 산다. 불가능할 겁니다. 특히나 서울 시내에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가지고 가시되 체크해봐야 될 게 너무 제 상식 수준에서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하자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네. 하자나 지속성 부분에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 하면 이거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네. 좋은 물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보유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3일 마련된 강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형 부동산부터 아파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 나왔는데요. 부동산 경기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앞으로의 2017년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강연 마련했다라고 하고요. 23일 금요일입니다. 12시부터 2시까지인데 특히나 이번에는 이러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떤 분들에게 조금 더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만한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예, 일단은 내일 점심에 마련된 세미나고요. 네. 전화 예약을 꼭 해주시고 오셔야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2016년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일어났던 그런 부동산적인 일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나 부동산 경기가 2017년, 18년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제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흐름과 발맞추는 투자 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투자 방향을 개인적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담 투자를 한다는 것도 미리 신청을 해야 되나요? 예, 오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예약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지역에 대한 안목도 더 넓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목적인지 먼저 알고 접근한다면 훨씬 더 쉬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창은 계속해서 열어놓겠습니다. 김나영 팀장과 전여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